창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우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해시계를 해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 해옹의회의 대표 베렉이 산도미에스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산도미에스는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로 언덕 아래로는 빗소와 강이 구불거리며 평화롭게 흘렀다. 강이 깊고 넓어서 크고 작은 배들이 온갖 종류의 물건을 싣고 부지런히 오갔다. 이름난 항구 도시답게 시민들은 부와 편리를 누렸다. 산도미에스를 방문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고르게 발달한 장소를 여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곳 사람들과 어떤 시기로든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해움 사람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여행을 앞두고 베렉이 흥분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해움의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베렉의 여행에 대해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원이 이름난 도시 산도미에스를 여행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모두가 베렉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곧 베렉에게서 모든 정보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해움 사람들은 날마다 베렉에게 상기시켰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산도미에스에 대해 모든 걸 얘기해 줘야 해요. 베렉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드디어 그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갓난아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유명한 도시에 대해 듣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베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산도미에스는 매우 큰 도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으며 거리는 돌로 포장되어 있고 크고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또한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어 수많은 배와 여객선들이 지나다닙니다. 도시 한가운데는 넓은 광장이 있고 그 중앙에 시청이라 불리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인상적인 건물에서 산도미에스 시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의회가 매우 드물게 열릴 뿐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끝난답니다. 아마도 산도미에스는 우리 해움과 달리 해결할 문제가 많지 않은 듯합니다. 베렉은 회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솔직히 말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산도미에스 시청에 걸려있는 2개의 시계입니다. 기계로 작동되는 시계는 지붕탑에 걸려있고 또 다른 시계는 해시계로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빵장수 헤르셀이 소리쳤다. 산도미에스에도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틀림없군. 그들의 의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 것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야.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의 시계가 전부 고장났었던 때를 생각해봐. 그때 우리는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기 위해 잠옷시치까지 특사를 파견해야만 했잖아.
산도미에스에는 시간을 재는 2가지 장치가 있으니 그런 문제를 겪을 일이 전혀 없을 거야. 그러자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 우리에게도 해시계가 필요해. 그때 마부 이헬이 지적했다. 해움에는 회관이나 높은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 해시계를 어디에다 설치할 거야? 모두가 머리를 짜내며 궁리했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오랜 토론과 불꽃 튀는 논쟁 끝에 해움 최초의 해시계를 나무로 만들어 광장 한가운데 세우기로 결론이 났다. 더 미룰 것도 없이 바로 다음 날 해시계를 세우기 위해 목수가 고용되었다. 해움 사람들이 어서 빨리 완성된 해시계를 보고 싶어 안달했기 때문에 목수는 숨 돌릴 겨를 없이 쉬지 않고 일해 5월 말이 되었을 때 드디어 완성작을 선보였다. 너무도 아름다운 해시계였다. 모두가 더없이 행복해했다. 드디어 자신들도 산도미에스에 버금가는 해시계를 갖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날마다 해시계 주위에 모여 시간을 확인하곤 했다. 곧이어 7월이 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7월 말이 되자 더 많은 비가 내렸고 해시계는 비를 맞으며 진흙 웅덩이 속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차츰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 지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8월이 되면 우리의 해시계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겨울 몇 달을 생각해봐. 우리의 해시계는 눈 속에 파묻혀 망가져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돼. 다시 의회가 열려 현자들이 모였고 이인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냈다. 다음 날 아침 의회는 목수에게 해시계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시계 위에 널찍한 지붕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목수는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움 사람들의 해시계 보호 방식이 자신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지붕 작업이 완성되고 의회가 보수를 지불하려 할 때 양해를 구하며 말했다. 주제 넘은 줄 알지만 해시계에 관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여겨지시면 언제라도 제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베렉이 목수에게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소. 어서 말해보시오. 목수가 말했다. 그렇게 권하시니 해움의 지혜로운 현자님들 앞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이 우리에게 내린 첫 번째 계율은 시간을 성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성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만 시간을 정확히 관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날짜가 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베렉이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오. 일깨워줘서 고맙소. 라삐도 말했다. 이토록 합리적인 사람이 우리의 해시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소. 존경하는 라삐님, 보잘것없는 저의 역할을
너무 축혀 세우진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해낼 수 없다는 속담을 상기시키고자 할 뿐입니다. 해시계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여기 모이신 분들의 현명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목수가 말을 마치자 의외의 현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목수가 그렇게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랍비가 말했다. 신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일깨워주기 위해 목수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양복장이 이체크가 말했다. 맞습니다. 신의 음성이 틀림없습니다. 목수가 그런 지혜와 판단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대표 베렉이 힘주어 말했다. 겸손한 몫으로 가장하고서 신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합시다. 7일 동안 토론을 계속한 끝에 현자들은 안식일에 맞춰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해시계는 신의 원리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넓은 지붕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해시계 둘레에도 높은 담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해시계가 설치된 구역 전체에 울타리를 치고 해시계로 향하는 문은 영구적으로 잠궈 놓을 것이다. 그 문은 새해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1년에 단 한 차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해움의 성직자만 이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누구라도 해시계를 직접 보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엄격히 금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